여러분 아만나 아세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가 대체적으로 이런 톤이에요. 그렇게 막 달지 않는 우유 얼음과 알갱이가 촘촘히 박혀있는 팥소를 같이 먹는 마냥 달지 않은데 이 오묘한 맛은 뭐지? 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아만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뭔 개소리야. 안녕하세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신작이 이번 주 토요일에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다시 수요일에 개봉하고 어떤 분이 댓글로 걸어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마침 괴물도 개봉하니까 감독의 다른 작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필모 중에 본 거는 이제 역시 프로 아마추어. 제가 이 중에 본 거는 아무도 모른다, 걸어도 공기 인형,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바닷마을 다이어리 어느 가족 브로커가 있습니다. 사실 시네파일들에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작품은 뭐 말모기 때문에 담백하다 못해 가끔은 좀 건조할 때도 있는 그런 감성. 그렇다고 어떤 영화들과 비슷하다는 느낌은 또 들지 않는 그의 그 독보적인 느낌을 사실 즐기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걸어도를 이번에 신청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이번에 3번째 관람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어린 왕자, 그 생텍쥐 페리 그거 소설을 이 작품은 어린애일 때 볼 때랑 어른일 때 볼 때랑 감상이 확 다를 것이다. 걸어도가 저한테 약간 그런 매력? 어린 왕자 같은 매력이 있어요. 언제 어떤 마음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고 초점을 두는 대상이 되게 달라지는 영화? 시놉시스를 읽어드리자면 10년 전에 사고로 죽은 장남 준페이의 기일에 모인 가족들, 각각 가정을 꾸린 동생들 료타와 치나미는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왁자지껄한 하루를 보낸다.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해가 갈수록 서먹해진 식구들은 엄마 밥상 앞에서 저바다 입장으로 미묘한 갈등이 생기는데 그쵸. 그러니까 가족 애를 담은 영화죠. 애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학교에서 좀 뭔가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걱정을 한대. 뭐냐고 물어보니까 반에서 기르던 조그마한 동물, 애완동물 토끼였나 죽어가지고 반 아이들이 편지를 써주는데 아들인 애가 그걸 보고 막 웃었대는 거예요. 아니 읽을 사람이 없는데 편지를 쓴 게 웃겨서 웃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약간 좀 쎄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케빈에 대하여 같은 그런 결인 거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어떤 관계에서 늘 발생하는 어떤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이 관계가 항상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는 아니함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부재라든가 후회, 회한 뭐 이런 거를 약간 드러내는 뭔가 거기서 좀 이어지는 결이 있다고 해야 하나? 그 씬과 이 영화의 주제가? 약간 좀 격하게 말하자면 왜 떠나고 나서야 다시 되뇌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좀 들렸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가족 간의 그 미묘한 애정이 아니고 애증을 굉장히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신기하다고 느꼈던 지점이 좀 우리 집이랑 되게 비슷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몇 번 퐁당퐁당 던지는 듯한 대사나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인물이 느꼈을 법한 감정이라든지 정말 우리 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극, 갈등 같은 것들이어가지고 아니 저거를 어떻게 찾았지? 막 이런 식으로 공감도 드는 한편 내가 그 경험의 당사자였을 때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라고만 여겼었는데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걸어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공감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감정을 경험을 공유한다는 거구나라는 고레에다 히로카즈도 가족이 있었고 거기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녹여냈을 각본이자 연출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을까라는 뭔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천재 영화 감독? 사실 가족애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면 굉장히 그 지긋지긋하고 은큼하고 시끄럽고 염치도 없는데 뭔가 사람 한편으로 눈치 보이게 만들고 아무튼 결코 편하지만은 않은 관계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이. 근데 결국에는 귀결되는 것이 망할 놈의 애틋한 사랑. 그 패턴이 전 너무 지겨운데 저도 스스로 겪으면서도 지겹고 가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볼 때 너무 지겨운데 걸어도처럼 날 것으로 공감되게 보여주는 작품도 없다고 느꼈어요. 그런 지점이 약간 다큐보다 더 다큐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뭔가 리얼한 순간을 단순히 카메라로 포착해서 그대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통은 여기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출이 들어가 있잖아요. 막말로 약간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장면만 촬영했고 잘라냈고 이어붙였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극보다도 훨씬 더 많은 품이 들어가는 연출작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 다큐멘터리들보다 더 다큐 같다. 우리네 일상을 다루고 있지만
있지만 스크린에서 굳이 보기 싫은 순간? 굳이 담지 않았던 순간? 기존에서? 이미 내 삶에서도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는 순간까지 모조리 다 담아내는 느낌? 그래서 더 진짜 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고 감독님 작품 영화를 보기 싫어했던 게 아니 그냥 나 지금 극장 나와서 우리 집 저녁 먹으러만 가도 바로 나오는 풍경을 내가 왜 굳이 스크린으로 돈 주고 또 와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필요성을 느껴요. 뭔가 독자적 시점으로 그런 나와 비슷한 모습을 관람함으로써 어찌 보면 우리가 가끔 잊고 사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그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한숨 푹 쉬면서 결국은 또 껴안을 수 있게 되는 동력과 계기와 애틋한 감정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 고백하는 겸 이제 스스로 좀 기억을 하려고 남기는 말은 예전에는 걸어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고 하면 단순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의 순종적인 여성상이 싫었어요. 특히 또 일본에서 그런 게 많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대사도 있거든요. 아, 나 때는 여자가 술은 봤대. 자는 비우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농담한다거나 그 일본 그 특유의 목욕 문화 있잖아. 목욕물 하나 가지고 할아버지, 아빠, 할머니, 엄마 이렇게 나이 순대로 이렇게 다 돌려가면서 쓰는 그런 거가 연출되는 것도 되게 보는 게 거북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그 장면 자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을 조금 이미 싫어하게 되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의 그 여성 구성원처럼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하고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컴플렉스도 있었고 예민했었을 때여가지고 그조차도 그냥 재생산된다, 전시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조차 그대로 마저도 다 담아냈으니까 더 많이 공감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는 그 생각까지는 못 미치고 꼭 스크린 안에서 제가 지향하는 바라든지 제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만 골라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겪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하게 해줬던 영화가 그래서 이번에 걸어도 추천해주신 선생님께 제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른 시네필 선생님들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필모 중 추천작은 어떤 건지 여쭤보면서 괴물 보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